노인 욕실 사망사고, 교통사고보다 5배 높다는 충격적 진실. 의사도 말리는 매우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전부 공개하오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매일 목욕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60세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목욕 습관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직 내과 전문의로서 25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생명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정말 가슴 아픈 환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78이신 박영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깨끗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최고의 건강법이라 여기셨죠. 때를 밀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목욕을 끝내고 나오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욕실 타일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도 옆방에 계시던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재빨리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혼자 집에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병원에 실려 온 박영희 할머니는 황당해 하셨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씻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답답해 하셨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히트쇼크 직전 상태였고 피부는 이미 만성염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고집해온 목욕 방식이 심장에 무리를 주고 뇌혈관을 위협하며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령층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욕실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무려 5배나 많습니다. 겨울철 욕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공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만큼은 당장 멈춰 주십시오. 누구나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 하던 습관들이 실제로는 혈관을 터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장을 준비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60세가 넘으셨다면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욕실이 충분히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벗지 마십시오. 박영희 할머니께 왜 욕실을 미리 드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샤워기만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난방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 생각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실려오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이동해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놀란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이번에는 혈관이 급격히 이완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차가운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현상을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충격을 뇌혈관과 심장이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관련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히트쇼크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온풍기를 켜거나 뜨거운 샤워기를 틀어놓아서 욕실 공기를 거실 만큼 따뜻하게 만든 후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박영희 할머니도 그날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격렬하게 활동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젊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은데 혈액이 복부로 쏠리니 뇌로 갈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올라가니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로도 혈액이 몰립니다. 위장도 혈액을 요구하고 피부도 혈액을 요구하니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관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욕실에 들어가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탕에서 나오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나누어 일어나십시오. 박영희 할머니가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욕조에서 몸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혈액이 중력을 따라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펌프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고령층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부딪히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1단계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2단계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려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3단계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 30초의 여유가 뇌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대퇴고를 지켜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욕실 사전 난방 식후 1시간 대기, 3단계 기상법, 이 3가지만 지켜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시골에 계신 장모님은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신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2가지는 여러분을 노년의 끊임없는 가려움증과 염증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해결책입니다. 여전히 나는 때를 밀어야 시원하다, 매일 씻어야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4번째입니다. 때밀이 타월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때를 미는 것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벽인 각질층을 강제로 벗겨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정강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쪼개져 있었고 여기저기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를 밀지 않으면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며 국수 가닥처럼 밀어내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훌륭한 단백질 보호막입니다. 이것을 거친 타월로 긁어내면 피부는 방어막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노인성 본과지겸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깊숙이 세균이 침투해서 붉게 붓고 고열이 나는 질병인데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다리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지려고 한 때밀이가 오히려 세균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된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샤워 타월도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입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딱 2-3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매일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는 것은 피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분까지 모조리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취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체적으로 유분을 만들어 피부를 코팅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피지선이 말라버립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보호막이 완전히 씻겨 내려갑니다. 박영희 할머니께 제가 처방한 것은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피부에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사타구니발 같은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하셔도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상재균을 보존해서 면역력에 훨씬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특별히 경고를 드립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 절대로 발을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시거나 온도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둔해집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화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이 괴사되어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내 발의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때밀이 금지, 목욕 횟수 조절, 그리고 당뇨 환자의 온도 확인,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조언하는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박영희 할머니께 퇴원 선물로 작성해드렸던 안전한 목욕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38 법칙을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3은 일주일에 3회 이하입니다.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 8은 물 온도 38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1000보다 살짝만 높게 맞추십시오. 세 번째 3은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그럼 박영희 할머니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욕실 히터를 켜는 겁니다. 히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수증기가 차오르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따뜻해지는 20분 동안 할머니는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 수분 섭취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십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서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물에 담가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욕조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수압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르시고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는 앞서 배운 대로 3단계로 천천히 나오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피부에 가두는 겁니다. 이것이 박영희 할머니가 부드러운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난방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박영희 할머니도 처음엔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습관 덕분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숙면도 취하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씻고 건강하게 살겠다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합니다 라고 딱,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십시오. 목욕 20분 전에는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드시고 욕조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씻지 마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발 때를 밀지 마십시오. 거친 타월은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끊임없는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바르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박영희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떼수건부터 버리시고 욕실 온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 센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